안녕하세요. 더 빨리 결혼하지 못해 아쉬운 신혼생활 79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회시생 그리고 세무사 준비생 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군인들은 총을 들고 싸우고 우리들은 계산기를 들고 싸우죠? 이름만 들었을 땐 아주 포근한 쌀집 계산기를요. 이번 영상에서는 쌀집 계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주제였는데 내후년 시험 준비를 막 시작하는 준비생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준비생분들께는 새로운 정보를 이미 잘 적응해서 사용하고 계신 수험생분들께는 이런 것도 있었어? 맞아 이런 게 편했지.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흐름은 1번 계산기의 종류, 2번 계산기 사용 팁, 3번 대표적인 기능 소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린이 시절부터 현직 회계사가 된 이후까지 회계사 인생 내내 우리 옆을 따라다니는 쌀집 계산기에 대한 고찰, 쌀집 계산기 총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 계산기 도대체 왜 다들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구독자분 중에 포크스푼TV님께서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냥 쌀집에서 많이 쓰길래 이런 거다. 그 이상의 정보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이상 쌀집 계산기의 어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하하. 쌀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쌀집 계산기, 이 이름을 공식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계산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시중에는 수많은 다양한 쌀집 계산기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제가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요. 보통 카시오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충전 방식의 14자리 쌀집 계산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는 바로 이 녀석 JS40B라는 제품명을 가진 계산기입니다. 수험생분들도 많이 쓰시죠 이거? 타건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여튼 버튼 누를 때 키감도 괜찮고요. 뭐 하나 나무랄 곳 없어서 과거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던 계산기입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 최저가로 검색해보니까 28,800원으로 조회가 되네요. 고작 계산기 주제에 다소 비싼 편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사놓으면 평생 쓴다. 진짜 법인 가서 파트너 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쓰던 건 이 JS40B가 아니고요. 저는 수험기간 동안 2개의 계산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처음 초시생 입문하던 시절 쓰던 게 JS40TS라고 앞서 말씀드린 JS40B의 전작에 해당하는 모델이었어요. 색상 같은 거 빼고 기능상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시생 때 당시 가을 바람 맞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는지 충동 구매를 해버렸던 모델, 바로 JS140TVS 이 녀석입니다. 잘 쓰던 JS40TS를 내다버리고 굳이 조금 더 비싼 이 녀석으로 갈아탔던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색깔이 이뻤고요. 두 번째로 얘는 계산 결과 화면 부분에 틸트 기능이 있어서 각도 조절이 가능했거든요. 아니, 계산기 화면에 각도 조절해서 뭐해? 뭐 그걸로 동영상이라도 보려고? 는 아니고요. 진짜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1차 시험 낙방으로 뭐 제2의 질풍노도의 시기라도 왔던 건지 그냥 충동적으로 샀어요. 검정색 색깔이 너무 예뻤고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저것만 썼습니다. 지금 이 JS140TVS 모델은 네이버 최저가로 38,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틸트 없는 모델보다 약 만원 정도 비싸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카시오 브랜드가 아닌 계산기 등 사실 계산기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도 제일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계산기가 제가 위에서 언급드린 녀석들이니까요. 적당히 저 안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 구매하시고 평생 사랑으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계산기를 어떻게 치냐니 신혼부부님, 영상 분량으로 넣을 게 그렇게 없었던 건가요? 가 아니고요. 이 회계사 수험시장에서 늘 뜨거운 감자 같은 여기저기서 회자되는 이슈거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계산기를 오른손으로 칠 것이냐 왼손으로 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무슨 손으로 치던 간에 합격 불합격 희비가 달라진다던가 이런 기대를 하신 분은 안 계실 거라 믿고요. 하등 상관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각각 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들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오른손잡이분들을 가정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왼손잡이분들은 제 설명을 거울에 비춰서 반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왼손답법의 장점, 이도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구도가 가능해요. 책상의 왼쪽에는 계산기를, 가운데에는 책 혹은 시험지를, 그리고 오른손에는 필기구를, 양손을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왼손답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산기도 치면서 풀이 과정도 끄적끄적 뭔가 비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죠.
아니 회계사님, 왼손잡이분들이나 왼손으로 계산기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른발잡이라서 축구할 때 슛도 오른발로 차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무슨 손잡이인 거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평생 계산기는 왼손으로만 쳤어요. 솔직히 계산기 치는 것 자체가 공부 초반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손에 잘 익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왼손으로 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기 치는 것만큼은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잘 치고요. 편합니다. 대신 이 왼손 타법의 단점이랄까요? 굳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책상이 약간 좁아집니다. 교재나 시험지의 양옆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 주어지는 책상 진짜 좁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말해보자면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인다? 이 정도고요. 단점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른손 타법의 장단점은 왼손 타법의 장단점을 거꾸로 반전시키시면 됩니다. 책상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분들은 그래도 왼손으로 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익숙하다? 저는 오른손 타법의 단점은 약간 부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필기하는 손과 계산기 치는 손이 같다 보니까 능숙해진 왼손 타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중간중간 비는 시간들이 조금 생깁니다. 계산할 때는 펜을 쥐고 계산기 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계산기 치고 다시 잡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 순간순간이 몇 초나 되겠냐마는 우리의 수험 기간은 너무나 길고 시험장에서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사실 이런 오른손 타법의 단점을 고려해서 제가 왼손으로 계산기를 쳐왔던 것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왼손 타법이 익숙해지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편하긴 했구나. 그래서 저는 갓 시험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불편하지 않다면 왼손으로 쳐봐라.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엄청 편하다고 권장하고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쌀집 계산기들을 이용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이나 사설도서실에서 계산기 타건 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는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서 적어도 소음 때문에 주변 사람분들의 공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 쓰는 수험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시반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최대한 소음을 줄여보고자 계산기 밑에 두꺼운 계산기 주머니, 헝겊 같은 걸 깔아놓고요, 계산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를 때도 가능한 조용하게 살살살 살포시 눌렀어요. 내 계산기가 아닌 다른 사람 계산기에서 탁탁탁탁 퍽퍽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요, 유쾌하지 않거든요. 키보드 보호캡 같은 걸 씌워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튼 남을 배려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왠지 제가 준비한 컨텐츠만 보시고도 계산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저의 아내의 이쁘고 고운 손을 특별 출연시켜 보았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칙연산 버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별값 도출하는 는 버튼,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길 가던 행인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두 번째, C와 AC 버튼. C는 지금 작성하고 있던 계산식 한 줄만 날려버리는 초기화 버튼이고요. AC는 지금까지 누적된 계산값 전부를 초기화해버리는 버튼입니다. 클리어랑 올 클리어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쌀집 계산기 메인 기능들, 세 번째로 메모리 버튼들입니다. MC, MR, M-, M+,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순서대로 메모리 클리어, 메모리 리콜,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플러스입니다. 태생적으로 쌀집 계산기는 수학 시간에 배운 괄호의 개념, 즉 사칙 연산 시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입력하는 순서대로 우직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저장 공간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메모리 영역입니다. M+를 누르면요, 또 하나의 공간으로 데이터가 가산되고요. M-를 누르면 또 하나의 공간으로 데이터가 차감됩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5 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거 그냥 계산기에서 순서대로 치면요, 50이라는 흉측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모 연예인분의 유명한 짤방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두뇌 풀가동. 저렇게 연산 시 순서 고려가 필요한 식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2 곱하기 3 M+, 그리고 4 곱하기 5 M+, 그리고 MR. 메모리 리콜을 해주면 26. 짠,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답이 나왔죠?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계산기 위쪽에 M자가 계속 떠있게 됩니다. 이건 내가 저장 공간, 즉 M의 공간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때 MC 버튼을 딱 눌러주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저장 공간, M의 공간은 텅텅 비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쌀집 계산기는요,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저장 공간을 하나 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장 공간이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세상에 저장 공간을 듀얼 코어로 달아준 거예요. 그 기능이 바로 저기 구석탱이 위에 있는 GT, 그로스 토탈 버튼입니다. GT의 저장 공간은 메모리 저장 공간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결과값을 가산하는 방법은 는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아까 봤던 예제로 다시 알아봅시다. 2 곱하기 3 는, 그리고 4 곱하기 5 는, 그리고 그로스 토탈. 자, 또 26이 나왔죠? GT 저장 공간은 는 버튼과 GT 버튼으로만 관리합니다. 사실 근데 GT 저장 공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집중해서 안 하다가는 다른 계산하고 꼬이는 경우가 꽤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메모리와 GT 각각의 저장 공간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 차입원가 자본하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같이 분자와 분모에 각각 긴 계산 로직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고급 스킬은 바로 연금 현가 계산을 쌀집 계산기로 해버리기입니다. 이번에는 GT 버튼과 킵 기능이라는 것에 콜라보가 필요해요. 예제를 하나 가정해 볼게요. 만기 3년짜리 사채를 하나 발행했고 액면가는 만원에 액면이자율 10%에 유효이자율 12%라고 해볼게요.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은 1,000원, 1,000원, 11,000원 이렇게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거 한번 구해보는 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12 나누기 1 는 곱하기 만 n 플러스 1000 곱하기 GT n 플러스 MR 9,520원. 공식을 보여드렸으니 공식의 해설을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킵 기능이란 게 뭐냐? 사칙 연산 버튼을 2번 누르면요, 화면에 K라는 표시가 뜹니다. 이는 동일한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하겠다, 뭐 이런 표시입니다. K가 떠있을 때 는 버튼을 누르면요, K를 띄울 때 당시 입력했던 사칙 연산이 연속으로 수행이 돼요. 처음에 1.12 나누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1.12로 나누겠다 라는 계산식을 킵 기능으로 설정한 겁니다. 여기서 1을 누르고 는을 한 번 누른 거는 1을 1.12로 나눠서 1년 현가 계수를 구해준 것이죠. 그리고 는을 총 3번 눌렀으니 우린 1년, 2년, 3년 현가 계수를 각각 구해주었으며, 아까 배웠죠? 는 버튼 누르면 GT의 저장 공간으로 넘어간다고. 따라서 이 는을 3번 누른 이 시점에 GT의 저장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3년짜리 연금 현가 계수의 합이 있겠죠? 즉 2.4018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GT 눌러보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그 다음 곱하기 만 n 플러스는요, 사채 발행가액 만원에 대해서 3년 현가 계수를 곱한 결과 만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M의 저장 공간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 1000 곱하기 GT n 플러스는 매년 발생하는 표면이자 1,000원의 3년치 미래 현금 흐름에 3년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준 다음 M의 저장 공간으로 보내버린 것이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메모리 저장 공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발행가액 만원의 현재 가치가 들어있고요. 나중에 들어온 3년치 표면이자 3,000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리콜. 처음 보시면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나중에 현가 구할 때 이만큼 편한 기술도 없습니다. 킵 기능에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원가관리회계 쪽에서 배부율 뿌리고 안 보내주는 계산 등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중요한 건 마지막 막 연금 현가 계산 차르륵 촥촥 멋있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카시오가 여러분들께 선물해준 저장 공간은 듀얼 코어로 되어 있으며 메모리 저장 공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연금 현가 계산 저런 거 몰라도 돼요. 알고 있으면 진짜 조금 편해지는 수준입니다. 굳이 몰라도 손으로 하나씩 현재 같이 하시면 돼요. 이 외에 텍스 버튼 같은 건 그냥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씁니다. 저거 쓸 시간에 그냥 0.1 곱하시면 돼요. 사실 제가 언급드린 내용들, 사용 방법들만 숙지하셔도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볼 때에 부족한 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현직에 몸담은 지 3년이 넘어서 계산기보다는 엑셀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수험 상담, 컨텐츠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친구와의 약속이 3시간 남아서 꾸역꾸역 준비를 하려던 찰나 그 친구로부터 먼저 약속 파토 내자 라는 카톡을 받은 심정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